아침부터 재수없게 기침은 무슨, 예, 며느라기야. 차키 어디 있니?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차키를 낚아채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사색이 되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아, 안 돼. 그 차는 위험해. 남편은 차마 자신이 브레이크를 망가뜨려 놨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시어머니의 짐 가방을 트렁크에 실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브레이크가 좀 밀릴 수도 있어요. 몇 시간 뒤 걸려온 경찰의 전화 한 통에 남편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판 무덤에 제 어미를 밀어넣은 페류나의 최후, 그리고 시작된 아내의 서늘한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는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과 보시는 분께 행운이 깃들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2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음산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그 어둠 속에서 강민석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한지은의 승용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민석은 익숙한 듯 차 밑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한지은은 분리수거장 뒤편에 몸을 숨긴 채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야간 모드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민석의 다리가 꼼지락거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강민석이 품에서 꺼낸 것은 묵직한 절단기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브레이크 유압 호스를 완전히 잘라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호스의 표면을 절단기 날로 집요하게 긁어대기 시작했죠. 깊게 흠집이 나자 검은 오일이 한 방울씩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민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미시령 내려갈 때 확실히 터지겠지. 강민석은 주머니에서 검은색 절연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상처난 호스 부위를 테이프로 꼼꼼하게 감아 육안으로는 티가 나지 않게 위장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강민석이 엉덩이를 털며 일어나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메아리 치자 한지은은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강민석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자마자 한지은은 차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에는 강민석이 미처 챙기지 못한 미세한 고무 조각들과 잘라낸 테이프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지은은 그것들을 휴지로 조심스럽게 쓸어 담아 주머니 속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한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시어머니 박여사와 시누이 강민지가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은 알록달록한 등산복 차림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식탁에서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습니다. 박여사가 거실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기침은 무슨, 예, 며느라기야. 차키 어디 있니? 한지은이 주방에서 행주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니. 차키는 갑자기 왜 찾으세요? 옆에 있던 강민지가 신발을 벗어 던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차 시동이 안 걸리잖아. 오빠 차는 너무 크고 불편해서 싫고 언니 차 좀 빌려줘. 우리 속초 가기로 했단 말이야. 강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안 돼. 그 차는 안 돼. 박 여사가 강민석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엄마가 좀 쓰겠다는데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내 마누라가 새 차라고 유세 떨든? 강민석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차가 정비가 안 됐어. 위험해. 강민지가 코웃음을 치며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차 키를 낚아챘습니다. 웃기시네. 어제 언니가 마트 다녀오는 거 내가 봤거든. 멀쩡하게 잘만 굴러가더라. 오빠가 언니 편드는 거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진짜. 강민석은 차마 자신이 브레이크 호스를 긁어놨다는 말을 할 수 없어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지은이 천천히 박 여사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지은은 이 순간이 남편을 파멸시킬 완벽한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한지은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머님이 쓰시겠다는데. 어머니, 가져가세요. 기름도 가득 채워뒀어요. 박 여사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며느리가 낫네.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한지은은 현관으로 나가는 박 여사의 짐 가방을 들어주며 자연스럽게 배웅했습니다. 강민석이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한지은이 운전석에 앉은 박 여사를 향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문이 내려가자 한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브레이크가 좀 밀릴 수도 있어요.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조심하셔야 해요. 박 여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대꾸했습니다. 알았다, 알아. 내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잔소리니? 박 여사가 창문을 획 올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차는 아무런 문제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차를 내려다보는 강민석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한지은은 그런 강민석을 뒤로 한 채 주방으로 돌아와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한지은은 커피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잡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지은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GPS 추적 앱이 실행되고 있었고 붉은 점 하나가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국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어느덧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강민석은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거실을 서성거리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의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강민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강민석이 참다 못해 한지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걱정도 안 돼? 전화라도 한번 해봐. 한지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운전 중이신가 봐요. 즐겁게 놀고 계시겠죠. 당신이 정비도 꼼꼼하게 했다면서요? 강민석은 한지은의 말에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한지은의 핸드폰이 날카로운 벨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강민석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핸드폰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 정보에는 강원 인제경찰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강민석은 전화를 받지도 끊지도 못한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은이 강민석의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가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러 거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은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무거웠습니다. 한지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한지은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여기 강원도 인제경찰서 교통조사계입니다. 소유하신 차량 번호 12가 3456호 미시령 고개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강민석이 입을 틀어막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브레이크 파열로 추정되는 사고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탑승자 2분 전원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시신 훼손이 심각하여 신원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강민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강민석이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안 돼, 으아악. 강민석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계획이 끔찍하게 빗나갔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현실이 강민석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강민석의 호흡이 급격히 가빠지더니 눈이 뒤집히며 입가에 하얀 거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격렬하게 경련했습니다. 한지은은 119에 신고하려는 듯 핸드폰을 들었지만 번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한지은은 바닥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다 의식을 잃어가는 남편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민석의 경련이 잦아들고 축 늘어지자 그제야 한지은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지은이 119 버튼을 누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남편이 사고 소식을 듣고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한지은의 눈가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지만 목소리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한지은은 전화를 끊고 기절한 강민석의 얼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강민석의 처참한 몰골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셔터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지은이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보.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강민석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강민석이 눈을 번쩍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손목을 조여오는 묵직한 압박감이었습니다. 강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으악, 이거 뭐야? 이거 풀어. 당장 풀란 말이야. 양손이 침대 난간에 억센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고함 소리에 놀란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강민석의 어깨를 누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강민석이 핏발선 눈으로 간호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우리 엄마. 엄마는 어떻게 됐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검은 상복을 입은 한지은이 들어왔습니다. 한지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은이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진정시킬게요. 잠시만 나가주시겠어요? 간호사가 머뭇거리다 병실을 나가자 한지은이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민석이 덜덜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는? 민지는? 정말 다 죽은 거야? 한지은이 말없이 강민석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차가워 강민석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지은이 강민석의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 이름을 부르셨대요. 민석아, 살려줘. 라고요.
그 말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강민석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강민석의 동공이 급격하게 확장되었습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 아니에요. 경찰이 블랙박스 음성 복원하고 있거든요. 강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굳은 표정의 남자 2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경찰서 형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반원이었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꺼내들며 강민석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강민석 씨, 정신이 좀 드십니까? 사고 차량 감식 결과가 나와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강민석은 침을 꼴깍 삼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형사가 침대맡으로 다가와 사진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검은 절연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다가 터져버린 브레이크 호스가 찍혀 있었습니다.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브레이크 유압 호스입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흠집을 내고 테이프로 감아놓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거 누가 이런 겁니까? 강민석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강민석이 땀을 뻘뻘 흘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정비소에서. 그래요. 정비소에서 실수했나 보죠.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강민석을 훑어보았습니다. 최근에 정비소 가신 적 없잖아요. 카드 내역 확인해 봤습니다. 게다가 이 테이프, 지문이 묻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모르십니까? 강민석은 숨이 막혀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한지은이 쟁반에 담긴 캔커피를 형사에게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형사가 커피를 받아들며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한지은이 슬픈 표정으로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이 그 차를 정말 끔찍이 아끼거든요. 사고 전날 밤에도 늦게까지 차고에서 직접 정비를 했어요. 혹시 그때 뭘 잘못 건드린 건 아닐까요? 강민석이 놀라서 한지은을 쳐다보았습니다. 강민석이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한지은, 너 그게 무슨 소리야? 형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형사가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가며 되물었습니다. 전날 밤에 직접 정비를 했다고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한지은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자다 깨서 물 마시러 나왔는데 남편이 없길래 베란다로 봤거든요. 차 밑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형사는 강민석을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석 씨,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다. 몸 좀 추스르는 대로 석까지 같이 가시죠. 형사들이 병실을 나가자마자 강민석은 한지은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너 미쳤어? 왜 그런 말을 해? 나 감옥 보내려고 작정했어? 한지은은 아무 대꾸 없이 링거 조절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지은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했잖아. 내가 다 봤는데. 강민석은 그 한마디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지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링거 바늘을 뽑아버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연녀 최유라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최유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어떻게 된 거야? 강민석이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유라야, 일이 잘못됐어. 엄마가 죽었어. 민지도 죽고. 나 어떡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최유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아내 죽이고 나오는 사망보험금 5억, 그거 못 받는 거야? 강민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살인자가 되게 생겼는데. 최유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오빠가 실수해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돈 안 나오면 우리 볼 일 없는 거 알지? 나 끊는다. 뚜뚜뚜.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를 들고 강민석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강민석을 중심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민석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곳곳에 붙은 근조 리본만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민석은 안방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강민석은 차고에 있던 공구함을 거실로 들고 와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범행에 썼던 절단기와 남은 검은 테이프를 찾아 없애야 했습니다. 철그럭, 철그럭. 공구함 속의 나사들이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절단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의 손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공구함을 통째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와르르 쏟아진 공구들 사이를 헤집었지만 그 어디에도 절단기는 없었습니다. 어딨어? 분명히 여기다 넣었는데. 어딨냐고. 강민석은 공포에 질려 거실의 쓰레기통과 재활용 박스까지 닥치는 대로 뒤졌습니다.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스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찾아? 이거? 강민석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한지은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그 절단기였습니다. 강민석이 뒷걸음질 치다 식탁 의자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한지은이 천천히 다가와 거실 장식장 위에 절단기를 올려놓았습니다. 툭! 무거운 쇳소리가 강민석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한지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거 찾고 있던데. 절단면이 특이해서 대조해보면 바로 나온다더라. 강민석이 바닥을 기어 한지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응? 한지은이 혐오스럽다는 듯 발을 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어머님이 절벽에서 떨어질 때도 그렇게 빌었을까? 강민석이 절단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한지은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절단기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한지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마. 이거 경찰에 넘기는 건 내 마음이니까. 아니면 얌전히 있을래? 강민석은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강민석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와 여동생이 천장을 기어다니는 환각이 보였습니다. 기익, 기익. 브레이크가 긁히는 소리가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으악, 저기가, 오지마. 강민석이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실 구석에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는 강민석에게 한지은이 다가왔습니다. 한지은의 손에는 물 한 컵과 하얀 알약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지은이 무릎을 굽히고 앉아 강민석에게 약을 내밀었습니다. 먹어. 강민석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약과 한지은을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거 뭐야? 독약이야? 나 죽이려고? 한지은이 피식 웃으며 강민석의 턱을 억지로 벌렸습니다. 독약이라니 섭섭하네. 비타민이야. 당신이 건강해야 조사를 잘 받지. 말라 죽어버리면 재미없잖아. 한지은은 강민석의 입에 억지로 약을 밀어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캑캑거리며
약을 삼킨 강민석은 공포에 질려 한지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귀를 막으며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한지은은 그런 남편을 보며 소파에 편안하게 등을 기댔습니다.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눅눅한 향 냄새와 육개장 냄새가 뒤섞여 묘한 비린내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장례 셋째 날 발인을 앞둔 빈소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끈적한 수군거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이 보낸 거대한 화환들이 입구부터 늘어서 있었지만 정작 상주인 강민석의 자리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강민석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구석 자리에 죄인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강민석에게 절을 하는 대신 삼삼오오 모여 그를 흘끔거리며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작은 어머니가 혀를 차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게 진짜래? 차 브레이크를 일부러 건드렸다는 게? 맞은편에 앉은 먼 친척이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 어쩐지 눈빛이 퀭한 게 사람 같지가 않더라니. 제 어미 잡아먹은 놈이지, 저게. 강민석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 귀를 막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반면 한지은은 빈소 입구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한지은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국화꽃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한지은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조문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하늘에서 고마워하실 거예요. 조문객들은 그런 한지은을 보며 안타까움의 탄식을 뱉어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안 돼서 어쩌나. 남편은 저 모양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힘내요. 한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지은의 시선은 틈틈이 구석에 처박힌 강민석과 입구 쪽을 번갈아 살피며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또각 또각 하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엄숙한 장례식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박한 리듬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빈소 입구에 나타난 사람은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불룩하게 솟은 배를 감싼 인부복 위로 화려한 카디건을 걸친 최유라였습니다. 최유라는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실룩이며 빈소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한지은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최유라가 성큼성큼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유라는 향을 피우는 대신 핸드백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영정 앞에 획 던졌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최유라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손자보고 가셔야죠. 아들놈이 싸질러 놓은 애가 여기 있는데.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구석에 있던 강민석이 기겁을 하며 뛰쳐나왔습니다. 강민석이 최유라의 팔을 잡아 끌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나가? 최유라가 강민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비웃었습니다. 어디긴 어디야. 우리 애기 할머니 장례식장이지. 오빠 왜 그래? 나랑 약속했잖아. 강민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최유라가 강민석의 멱살을 잡고 귀에 대고 나직하게, 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아내 죽이고 보험금 타서 온다며. 근데 왜 엄한 내 엄마를 죽였어? 이 살인자 새끼야. 강민석은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강민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최유라는 강민석을 밀쳐내고 다시 조문객들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다들 똑똑히 보세요. 이 남자가 유부남 주제에 처녀 꼬셔서 임신시켜 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한다고요. 강민석, 내 뱃속에 있는 애 네가 책임진다고 했어. 안 했어. 그 말은 장례식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저런 천하의 호로자식이라는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시어머니의 남동생, 강민석의 외삼촌이 달려나왔습니다. 외삼촌이 강민석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강민석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외삼촌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인간이냐? 어미 장례식장에 첩령까지 끌고 와. 나가. 당장 내 누님 앞에서 꺼져. 강민석이 바닥에 나뒹굴며 외삼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삼촌,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 여자가 미친 거예요. 그때 냄새를 맡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빈소로 들이닥쳤습니다. 플래시가 펑펑 터지며 아수라장이 된 장례식장의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피가 터진 입술로 바닥을 기는 강민석과 배를 내밀고 당당하게 서 있는 내연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한지은은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탁 하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척했습니다. 사람들이 한지은에게 몰려드는 사이 한지은은 능숙하게 인파를 빠져나와 화장실 쪽으로 사라진 최유라의 뒤를 쫓았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붉게 상기된 얼굴에 화장을 고치고 있었죠. 달칵! 한지은이 화장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유라가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거울을 통해 뒤를 흘겨보았습니다. 최유라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 몸은 좀 괜찮아요?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이 꼴이 뭐예요? 한지은은 대꾸 없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최유라의 옆으로 다가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한지은이 거울 속의 최유라를 응시하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너 돈 때문에 왔니? 최유라가 립스틱 뚜껑을 닫으며 빈정거렸습니다. 돈이라니? 난 내 아이 아빠 찾으러 온 건데? 물론 양육비는 받아야겠지만. 한지은이 피식 웃으며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에 섞여 한지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석이, 이제 끝이야. 살인 용의자로 몰리고 있고 오늘 네가 터뜨린 불륜 스캔들 때문에 회사에서도 잘릴 거야. 빈털터리가 된 전과자한테서 뭘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최유라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한지은이 최유라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방금 강민석 멱살 잡고 속삭인 거 나 다 들었어. 아내 죽이기로 공모했다면서? 너도 공범으로 들어가고 싶어? 최유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최유라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그래, 몰랐다고 해. 대신 증거가 필요해. 강민석이 너한테 범행 계획 말했던 문자, 통화 녹음. 다 가지고 있지? 한지은은 품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내 세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물에 젖은 대리석 위로 묵직한 봉투가 미끄러졌습니다. 한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1억 들어있어. 그리고 네가 아이 낳을 병원비랑 당분간 지낼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해결해 줄게. 최유라의 눈이 봉투에 꽂혔습니다. 최유라가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걸 나한테 왜 주는데? 난 강민석을 확실하게 보내버리고 싶거든. 네가 가진 그 증거가 있으면 더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어. 너도 살인자 애인 되는 것보단 피해자로 빠져나가는 게 낫지 않아? 최유라는 잠시 망설이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빨랐습니다. 강민석은 이미 침몰하는 배였고 눈앞에는 현금 1억이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약속? 지키는 거죠? 물론이지. 지금 바로 내 번호로 다 전송해. 원본 파일까지 싹 다. 최유라가 핸드폰을 조작하는 동안 한지은은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상복을 매무새 있게 고쳤습니다. 잠시 후 한지은의 핸드폰 진동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자기야, 브레이크 손 봤어. 내일이면 끝이야. 보험금 나오면 바로 우리 집 사는 거야. 사랑해. 역겨운 문자 내용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지은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한지은이 세면대 위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져가. 그리고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최유라는 허겁지겁 봉투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최유라가 도망치듯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할 때 한지은이 뒤에서 나지막하게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한마디만 더 해주고 가. 강민석이 널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라고. 알겠지? 최유라는 질린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후다닥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화장실. 한지은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고요해진 공간에서 한지은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하지만 생기가 도는 눈빛이었습니다. 한지은이 거울 속의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한지은은 핸드폰에 저장된 증거 파일들을 김 변호사라는 이름의 폴더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미망인의 가면을 쓰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지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에는 아직도 향 냄새가 배어있는 듯했지만 한지은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강민석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사이 한지은은 텅 빈 시댁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자개 장롱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한지은은 장롱 맞은편 벽에 걸린 낡은 산수화 족자를 떼어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벽지가 드러났습니다. 한지은이 커터 칼로 벽지 귀퉁이를 북북 찢어내자 벽 속에 숨겨져 있던 회색 디지털 감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지은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는 좀 어렵게 해두시지 그러셨어요. 통화할 때마다 다 들리게 누르시더니. 한지은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번호판을 눌렀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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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릭.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서는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돈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한지은은 금고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강민석도 모르게 빼돌린 수십억 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 알짜배기 땅 문서, 그리고 차명 계좌 통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지은이 서류 뭉치를 가슴에 품으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위자료로 제가 잘 쓰겠습니다, 어머니. 한지은은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지은이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이었습니다.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김철수 법률사무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퀴퀴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파묻혀 있던 중년의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쪽 눈가에 깊은 흉터가 있는 김철수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약 안 하셨으면 나가주세요. 바쁩니다. 한지은이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USB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변호사의 시선이 서류에 꽂혔습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강민석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김 변호사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이거 강민석 그놈 겁니까? 한지은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석이 숨겨둔 비자금 내역 그리고 살인 미수 증거입니다. 변호사님, 강민석한테 원한 있으시죠? 5년 전 불법 하청 사건으로 동생분 잃으셨잖아요. 김 변호사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걸 왜 나한테 가져왔어요? 강민석의 아내 한지은입니다. 저도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싶거든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세요. 수임료는 필요 없습니다. 강민석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것, 그게 제 보수입니다. 김 변호사가 한참 동안 한지은을 노려보다가 이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책상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사모님, 아니 의뢰인님. 제가 뭘 하면 됩니까? 한지은이 김 변호사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강민석이 제 발로 전 재산을 저한테 넘기게 만들어야 해요.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요. 가짜 압류 통지서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김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흐흐, 재산 은닉을 핑계로 돌려놓자고 꼬드기실 생각이군요. 좋습니다. 그런 서류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그날 저녁 강민석이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온 강민석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죠. 강민석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풀러 던지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형사 그 새끼들이 나만 의심해. 내가 안 그랬다고 몇 번을 말해도 듣지를 않아. 거실에 앉아있던 한지은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한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형사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좀 보세요. 오늘 낮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강민석이 짜증 섞인 손길로 봉투를 낚아채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검찰청 특별수사국 마이너스 범죄 수익 환수 및 재산 압류 예정 통지서. 강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종이를 쥔 강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민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재산 압류? 범죄 수익 환수? 나 아직 재판도 안 받았는데 무슨 개소리야. 한지은이 강민석의 팔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존속살해 용의자잖아요. 게다가 회사 횡령 혐의까지 겹쳐서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재산을 동결하겠대요. 이거 집행되면 우리 길바닥에 나앉아요, 여보. 강민석이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 안 돼. 내 돈이 어떤 돈인데. 절대 못 뺏겨. 한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는데요. 강민석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지은에게 매달렸습니다.
무슨 방법? 빨리 말해봐. 한지은이 식탁 위에 또 다른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작성한 재산 분할 및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일단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을 전부 제 앞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혼을 가장한 재산 분할 형식으로요. 그러면 검찰도 압류 못한대요. 나중에 당신 무혐의 밝혀지면 그때 다시 합치면 되잖아요. 강민석이 잠시 주춤하며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의심 많은 강민석의 눈초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전부 당신 명의로? 그러다 당신이 입 닦으면 나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야? 한지은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여보, 지금 누가 누굴 의심하는 거예요? 난 당신 살리려고 이러는 거잖아. 싫으면 말아요. 그냥 다 뺏기고 감옥 가서 썩든지. 한지은이 서류를 뺏으려 하자 강민석이 다급하게 서류를 덮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아니야. 알았어. 내가 미쳐서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일단 살고 봐야지. 강민석은 쫓기듯 안방으로 뛰어가 인감도장을 가져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혔습니다. 한지은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꼭 선명한 붉은 도장이 계약서의 서명란에 찍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강민석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지은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여보. 제가 이 재산 목숨 걸고 지킬게요. 당신 나올 때까지. 강민석이 한지은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지은아, 나 믿지? 나 진짜 억울해. 내가 엄마를 죽일 리가 없잖아. 한지은은 혐오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며 강민석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지은이 따뜻하게 하지만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당신 억울한 거 내가 다 풀어줄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지은은 강민석이 출근하자마자 법무사를 불러 부동산과 예금의 명예 이전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업 완료. 시작하세요. 오후 2시 강민석의 회사 사무실. 강민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일을 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사 감사팀과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이 강민석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통보했습니다. 강민석 씨, 본사 감사팀입니다.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합니다. 지금 즉시 짐 싸서 나가세요. 강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항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횡령이라니요. 증거 있어요? 이거 모함입니다. 뒤따라 들어온 수사관이 강민석의 눈앞에 서류 뭉치를 흔들었습니다. 최유라가 한지은에게 넘겼던 증거자료, 그리고 김 변호사가 제보한 이중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여기 증거차고 넘칩니다. 살인 혐의 조사는 별개로 하고 일단 회사 자금 횡령 건으로 긴급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비키세요. 수사관들이 강민석을 밀쳐내고 책상 서랍을 뒤엎었습니다. 강민석의 노트북과 서류들이 압수박스에 쓸어 담겼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수군거하며 강민석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 자기 엄마 죽인 것도 모자라서 회사 돈까지 손댔대? 어쩐지 요즘 돈 씀씀이가 해프더라니. 강민석은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난 억울해. 이거 다 조작이야. 하지만 보안 요원 2명이 강민석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강민석은 짐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로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강민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회전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를 피해갔습니다. 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강민석은 바들바들 떨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쫓겨났어. 어떻게 된 거야? 제발 전화 좀 받아. 그 시각 한지은은 김 변호사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액정에 뜬 강민석의 문자 메시지를 본 한지은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한지은은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변호사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남편분입니까? 꽤나 다급해 보이는데. 한지은이 창밖의 회색빛 하늘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남편 아니에요. 그냥 덫에 걸린 짐승일 뿐이죠. 한지은이 김 변호사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단계 진행하죠. 그 사람 숨쉴 구멍 하나 남겨두지 말고 다 막아주세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한 장을 넘겼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경찰 쪽에서도 곧 체포영장 청구할 겁니다. 이제 강민석이 갈 곳은 감옥밖에 없습니다. 한지은은 핸드폰의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도심의 거리, 갈 곳을 잃고 홀로 남겨진 강민석의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은에게는 그 비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강민석에게는 그 추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닥쳐오고 있었죠. 검찰청 특수부에서는 강민석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강민석의 동선을 파악하고 은신처를 덮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통장 잔고마저 바닥난 강민석이 갈 곳은 오직 집뿐이었습니다. 강민석이 아파트 복도에 들어섰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커다란 이민 가방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어보았습니다. 자신의 옷가지와 속옷들이 아무렇게나 구겨져 처박혀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헛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지은이가 청소하다 내놨나? 강민석은 가방을 밀쳐두고 도어락 덮개를 올렸습니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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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띠리링 마이너스 삐. 경쾌한 열림소리 대신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석이 당황하여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강민석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지은아, 나야. 문 좀 열어봐. 도어락이 고장났나 봐.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강민석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인터폰의 카메라 렌즈가 파란 불빛을 깜빡였습니다. 현관문 옆에 달린 작은 스피커에서 한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강민석이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누구라니? 나야, 민석이. 비밀번호가 왜 이래? 빨리 문 좀 열어줘. 인터폰 화면 속의 한지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강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지은이 손에 든 서류 한 장을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이혼 소장과 접근 금지 명령서였습니다. 강민석 씨, 여기 이제 당신 집 아니에요. 이혼 서류는 법원으로 보냈으니까 거기 가서 확인해. 강민석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 이혼? 야, 한지은, 네가 미쳤구나. 내 재산 다 내 명의로 돌려놓자마자 뒤통수를 쳐?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강민석이 발로 문을 걷어찼지만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은이 싸늘하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산이라니? 그거 다 위자료로 받은 거야. 당신이 직접 도장 찍어서 줬잖아. 그리고 지금 당신 짐 챙길 때가 아닐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경찰 불렀어.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있겠네. 살인범 잡아가라고 했거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위잉 마이너스. 점점 커지는 사이렌 소리에 강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민석이 인터폰을 향해 주먹질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잡히기나 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툭.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강민석은 복도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찰차 3대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차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기가 1층에서 2층으로 바뀌며 숫자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은 짐 가방을 챙길 생각도 못한 채 비상계단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허겁지겁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강민석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통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석이 도망친 뒤 현관문이 열리고 한지은이 나왔습니다. 한지은은 복도에 널브러진 강민석의 짐 가방을 발로 툭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한지은은 곧바로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남편이 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형사들이 한지은을 진정시키며 무전을 쳤습니다. 용의자 도주, 비상계단 쪽으로 확인 바란다. 놓치면 안 돼. 하지만 쥐새끼처럼 빠져나간 강민석은 이미 주차장의 사각지대를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일주일 후 한지은은 이사를 했습니다. 강남의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막대한 유산과 강민석에게서 빼앗은 재산으로 마련한 오롯이 한지은과 딸 김솔지만의 성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최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식탁을 나르는 동안 한지은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발 아래로 흐르는 한강 물결이 햇살을 바다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솔지가 현관에 들어서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엄마,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대박이다. 솔지가 가방을 던져두고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한지은이 활짝 웃으며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솔지야. 이제 여기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아무도 우릴 괴롭히지 못해. 그날 저녁 한지은은 딸과 함께 근사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두툼한 스테이크를 썰며 와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습니다. 한지은이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육즙과 함께 퍼지는 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맛이었고 해방감의 맛이었습니다. 한지은은 스마트폰을 꺼내 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 힘든 시간 견뎌낸 우리에게 주는 선물. 해시태그 새 출발 해시태그 행복. 사진 속 한지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반면 강민석의 삶은 시궁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강민석은 허름한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퀴퀴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찌든 PC방 구석자리. 강민석은 컵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모니터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지은의 SNS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한지은과 딸의 모습. 강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민석이 젓가락을 부러뜨릴 듯이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 돈. 저거 다 내 돈인데. 내가 번 돈으로 저러고 있어? 강민석은 배신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석은 주머니에서 대포폰을 꺼내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단되었다는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강민석이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라야, 나 민석이 오빠야. 돈 좀 융통해줘. 나중에 몇 배로 갚을게.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경찰이 나한테도 연락 온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살인자 새끼야. 강민석은 전화기를 모니터에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PC방 구석에 켜진 텔레비전 뉴스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존속살해 및 거액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강민석 씨를 공개 수배합니다. 강 씨는 화면에 강민석의 증명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강민석은 황급히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올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석은 도망치듯 PC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강민석의 뺨을 때렸습니다. 강민석은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론 못 끝내. 억울해서 못 죽어. 내 돈 다 찾아올 거야. 죽여서라도. 강민석의 눈빛이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불법 흥신소 사이트를 뒤져 알아낸 주소지 하나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철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자 강민석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등산용 칼. 제일 잘 드는 걸로 하나 줘요. 그리고 청테이프랑 밧줄도. 물건을 받아든 강민석은 검은 배낭에 그것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흉기가 든 배낭의 무게가 묵직하게 등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에게 그 무게는 복수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지은의 새 아파트 단지 입구. 화단 나무 뒤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강민석이었습니다. 강민석은 학원 버스가 들어오는 시간을 체크하며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노란색 학원 버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아이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의 시선이 한 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친구에게 손을 흔드는 아이, 자신의 딸 솔지였습니다. 강민석이 주머니 속의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다려, 지은아. 네가 제일 아끼는 걸 부셔줄게. 행복의 절정에 서 있는 한지은은 자신의 발밑까지 검은 그림자가 기어 올라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재단 설립 파티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끔찍한 어둠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의 햇살은 평화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학원 버스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하나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 틈에 끼어 솔지가 씩씩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솔지는 엄마가 사준 새 가방을 메고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단 뒤에 숨어 있던 검은 그림자가 순식간에 튀어나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강민석이었습니다. 강민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솔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솔지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민석이 마스크를 살짝 내리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솔지야, 아빠야, 아빠. 솔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아빠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몸에서는 시큼한 땀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솔지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빠, 왜 그래? 얼굴이 왜? 강민석이 솔지의 팔목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엄마가 다쳤어.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단 말이야. 빨리 차에 타. 엄마가? 정말? 그래. 피를 많이 흘렸어. 아빠랑 빨리 가야 해. 솔지가 머뭇거리는 사이 강민석은 아이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골목길에 세워둔 렌터카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학원 선생님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솔지야. 어머, 저 사람 뭐야? 선생님이 차 문을 잡으려 했지만 강민석은 욕설을 내뱉으며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비켜. 이 오지랖 넓은 년아. 기익. 타이어가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급발진했습니다. 차는 인도를 침범하여 화단을 뭉개버리고 도로 위로 질주했습니다. 선생님은 바닥에 넘어지며 멀어지는 차 번호판을 보려 했지만 번호판은 진흙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차 안은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솔지는 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당겼지만 안에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솔지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무서워. 문 열어줘. 엄마한테 갈래. 강민석이 백미러로 솔지를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해. 닥치라고 했지. 아빠, 냄새나. 이상해. 내려줘. 내 엄마가 내 돈을 다 훔쳐갔어. 50억이나 되는 내 돈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강민석은 핸들을 쾅쾅 내리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 지그재그로 고개 운전을 하며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한지은은 거실 테이블에 재단 설립 서류를 펼쳐놓고 검토 중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따르릉. 탁자 위에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한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서류 거의 다 봤는데요. 하지만 수학이 넘어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서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강민석 그놈이 나타났습니다. 한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에? 학원 앞 CCTV에 잡혔습니다. 지금 솔지를 태우고 도주 중입니다. 한지은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솔지를요? 안 돼. 안 돼. 그때였습니다. 한지은의 핸드폰으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리고 영상 통화 요청이었습니다. 한지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한지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솔지야.
화면 속 배경은 달리는 차 안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쭈그리고 앉은 솔지의 입에는 회색 청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손발은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더니 운전대를 잡은 강민석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강민석은 짐승처럼 헐떡거리며 화면을 향해 킬킬거렸습니다. 안녕 여보. 오랜만이네. 우리 딸 예쁘지? 입 다물고 있으니까 더 예쁘네. 한지은이 전화기를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강민석, 너 미쳤어? 당장 차 세워. 애한테 손 떼면 죽여버릴 거야. 강민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죽여? 누가 누굴 죽여?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목숨줄은 내가 쥐고 있어. 강민석이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머니에서 커터 칼을 꺼내 화면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칼날을 길게 빼내어 뒷좌석에 있는 솔지의 머리카락 끝을 툭 건드렸습니다. 솔지가 흠칫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마. 제발. 민석 씨. 여보. 제발 그러지 마. 한지은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강민석이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잘 들어. 현금 10억. 5만 원권으로 준비해. 아, 알았어. 줄게. 다 줄게. 어디로 가면 돼? 1시간 준다. 옛날에 내 공장 부도났던 곳 알지? 북한산 자락 폐공장. 거기로 와. 경찰 달고 오면 애 머리카락 한 올도 못 찾을 줄 알아. 알았어. 나 혼자 갈게. 제발 애는 건드리지 마. 늦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툭. 영상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지은은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지은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지갑과 차키를 챙겨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계단을 굴러가듯 뛰어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한지은은 차에 시동을 걸며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놈이 북한산 폐공장으로 오래요. 현금 10억 달래요. 김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경찰 특공대 대기시켰습니다.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1시간 안에 안 가면 애를 죽이겠대요. 저 먼저 갈게요. 사모님, 위치 추적기 켜두세요. 저희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절대 자극하지 마세요. 한지은은 대답 대신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고급 세단이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퇴근 시간과 맞물려 도로는 차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한지은은 경적을 미친 듯이 울려대며 중앙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옆차와 부딪혀 박살이 났지만 한지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와 줄어드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솔지야. 엄마가 가고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한지은은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닦을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한편 강민석은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국도를 버리고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뒷좌석의 솔지는 이리저리 부딪히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강민석은 백미러로 뒤따라오는 차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강민석의 머릿속은 이미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돈을 받으면 중국으로 밀항할 생각, 아니면 지은과 솔지를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릴 생각. 온갖 극단적인 생각들이 뒤엉켜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강민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다 내 엄마 때문이야. 내 엄마가 욕심만 안 부렸어도 우린 행복할 수 있었어. 솔지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낯선 괴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녹슨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폐공장 마당이었습니다. 곳곳에 버려진 기계들이 흉물스럽게 녹슬어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석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솔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내려. 빨리 안 걸어? 솔지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지만 강민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질질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 문을 발로 차서 열자 강한 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강민석은 솔지를 옥상 난간 끝에 세웠습니다. 발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와 공장의 콘크리트 바닥이 보였습니다. 솔지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하자 강민석이 아이의 뒷덜미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똑바로 서. 내 엄마가 오나 안 오나 잘 보란 말이야. 강민석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쪽 진입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한지은의 차였습니다. 강민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어. 한지은의 차가 공장 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기익.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습니다. 한지은은 시동도 끄지 않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트렁크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꺼냈습니다. 돈 가방이었습니다. 한지은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길 새도 없이 고개를 들어 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점, 솔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강민석도 보였습니다. 한지은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강민석, 나왔어. 돈 가져왔다고. 강민석이 옥상 난간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가방 열어서 보여줘. 진짜 돈인지 확인해야겠어. 한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고 뒤집어 보였습니다. 후두둑. 5만원권 돈다발 몇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민석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하하. 그래, 그거야. 내 돈. 그거 다 내 돈이야. 이제 됐지? 빨리 내려와. 애 보내줘. 웃기지 마. 네가 가지고 올라와. 옥상으로 와. 한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김 변호사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한지은은 돈 가방을 다시 챙겨 들었습니다. 가방은 무거웠지만 무게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지은은 벗겨진 구두를 아예 벗어 던지고 맨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녹슨 철계단을 오르는 한지은의 거친 숨소리가 폐공장의 정막을 깨웠습니다. 쿵, 쿵, 쿵.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갈게. 엄마가 꼭 구해줄게. 한지은이 마지막 계단을 올라 옥상의 철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한지은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힘껏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기아항 마이너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 한지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강민석과 한지은의 시선이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벼랑 끝에 선 가족, 아니, 짐승과 인간의 마지막 대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끼악 비명을 지르며 열리자 폐공장 옥상의 차가운 바람이 한지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한지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옥상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한지은의 눈에는 오직 딸 솔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상 난간 끝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면 천길 낭떠러지인 그곳에 강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한 팔은 솔지의 목을 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서슬 퍼런 등산용 칼이 들려 있었죠. 솔지의 입에 붙은 회색 청테이프는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강민석이 억지로 아이의 뒷덜미를 잡아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민석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강민석이 칼끝으로 한지은을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서 더 오면 밀어버릴 거야. 가방 내려놔. 한지은이 양손에 든 무거운 돈 가방을 바닥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한지은이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그래, 안 갈게. 돈 가져왔어. 현금 10억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왔다고. 강민석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가방과 한지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강민석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니지? 경찰 불렀으면 너랑 이 새끼랑 다 죽는 거야. 한지은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냐, 나 혼자 왔어. 그러니까 제발 애는 놔줘. 애가 무서워하잖아. 가방 발로 차. 이쪽으로 밀어. 한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돈 가방을 넘겨주면 강민석은 솔지를 데리고 도망치거나 둘 다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한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일회용 라이터였습니다. 한지은이 라이터를 켜자 바람 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렁거렸습니다. 한지은이 라이터 불을 돈 가방 가까이 대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석, 아이 먼저 보내. 안 그러면 이 돈 여기서 다 태워버릴 거야. 강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민석이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너 미쳤어? 그게 얼마짜린데? 당장 불 꺼. 한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지은이 가방에 묻은 기름 얼룩 쪽으로 불꽃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선택해. 돈이야 아니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셋셀 동안 아이 안 보내면 진짜 불 지른다. 하나. 강민석의 시선이 돈 가방에 꽂혔습니다.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강민석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내 돈이야. 내가 어떻게 만든 돈인데. 둘. 한지은의 목소리가 옥상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강민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칼을 쥔 손을 떨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앞의 딸보다 가방 속의 돈다발이 더 소중해 보였습니다. 강민석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불 끄라고. 저리 가. 가라고. 강민석이 잡고 있던 솔지를 거칠게 앞으로 밀쳤습니다. 솔지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강민석은 본능적으로 돈 가방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돈이 불탈까봐, 자신의 전부인 그 돈이 사라질까봐 앞뒤 잴 것 없이 달려든 것입니다. 한지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지은은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고 반대편에 쓰러진 솔지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솔지야. 한지은은 미끄러지듯 몸을 날려 솔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감싸 안은 채 구석에 있는 환기구 뒤쪽으로 굴렀습니다. 돈 가방을 차지한 강민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가방에는 불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강민석이 흉기를 고쳐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년이 감히 날 속여? 강민석이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한지은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한지은은 솔지를 등 뒤로 숨기며 외쳤습니다. 솔지야, 귀 막고 눈 감아. 절대 뜨면 안 돼. 솔지가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자 한지은은 달려드는 강민석의 다리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이 엉겨붙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강민석이 한지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한지은의 이마가 찢어지고 붉은 선혈이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한지은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한지은은 강민석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절대 못 가. 우리 딸한테는 손 못 대. 강민석이 악을 쓰며 한지은의 등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놓으라고. 이거 안 나? 다 죽여버릴 거야. 강민석이 손에 든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한지은은 그 칼날을 보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민석의 팔을 물어뜯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칼날이 한지은의 어깨를 향해 내려꽂히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붉은 점 하나가 강민석의 가슴팍에 찍혔습니다. 맞은편 건물 옥상에 매복해 있던 경찰 저격수의 레이저 조준점이었습니다. 곧이어 옥상 철문이 쾅 하고 열리며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는 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입니다. 쏘세요. 특공대원이 망설임 없이 테이저건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두 개의 정극침이 강민석의 등에 꽂혔습니다. 지지직! 강력한 전류가 흐르자 강민석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강민석이 으아악 하는 비명과 함께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강민석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강민석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상황 종료를 알렸습니다. 강민석은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로도 돈 가방 쪽으로 손을 뻗으며 발악했습니다. 내 돈이야. 건드리지 마. 그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김 변호사가 다가와 강민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돈 당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들이 강민석을 일으켜 세워 끌고 갔습니다. 강민석은 끌려가면서도 한지은을 향해 고개를 돌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지은,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두고 봐.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강민석이 사라진 옥상에는 거친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한지은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구석에 웅크린 솔지에게 기어갔습니다. 한지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지은이 조심스럽게 솔지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솔지가 엄마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한지은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지은은 아이를 부서질 듯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솔지는 엄마의 피 묻은 얼굴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닦아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피나? 아프지 마. 한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니야, 엄마 하나도 안 아파. 우리 딸만 무사하면 돼. 이제 다 끝났어. 아빠는 이제 다시는 못 올 거야. 김 변호사가 다가와 자신의 양복 상의를 벗어 한지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한지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한지은이 고개를 들어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옥상 아래 공장 마당에는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가득했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폐공장의 낡은 벽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한지은은 솔지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한지은은 품에 안긴 딸의 온기를 느끼며 지옥 같았던 옥상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폐공장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지난날의 악몽을 모두 태워버리는 정화의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한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섞인 비릿한 쇠냄새마저도 이제는 자유의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법정안은 여전히 한겨울처럼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죠. 방청석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강민석은 1년 전에 그 말끔하던 대기업 과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퀭한 눈동자, 그리고 구부정한 어깨, 푸른색 수의를 입은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법정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강민석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의 차량을 고의로 훼손하여 존속을 살해하고 처제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자신의 친딸을 납치하여 협박하는 등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강민석은 바들바들 떨며 재판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강민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강민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탕, 탕, 탕. 판사 봉소리가 강민석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강민석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민석이 쉰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무기징역이라니. 판사님, 이건 무효입니다. 난 억울해요. 교도관들이 양쪽에서 강민석의 팔을 거칠게 잡아일으켰습니다. 강민석이 발버둥치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지은은 검은 정장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여보, 나 좀 살려줘. 변호사 좀 써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한지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차가운 눈빛뿐이었죠.
강민석이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한지은,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내 돈 내놔. 내 돈. 철컹. 구속 피고인 대기실의 철문이 닫히며 강민석의 비명도 함께 차단되었습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한지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일말의 미련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지은이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자 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한지은이 김 변호사를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버텼습니다. 아, 그리고 공범 최유라 판결도 나왔습니다. 사기 및 협박, 공갈 미수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교도소 병동에 있다고 하더군요. 한지은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를 감옥에서 낳겠네요. 죗값 치르라고 하세요. 한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교도소 소인이 찍힌 편지 봉투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최유라였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체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한지은은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재활용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툭! 편지 봉투가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지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남의 가정 파탄내고 내 새끼는 불쌍하니? 꿈깨. 며칠 뒤 서울 도심의 한 건물 앞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재단법인 다시 봄이라는 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막대한 유산과 강민석에게서 환수한 재산으로 설립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쉼터였습니다. 한지은은 단정한 하얀색 정장을 입고 단상 위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한지은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은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추운 겨울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깜깜한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봄을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 김 변호사가 흐뭇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장에서 김 변호사가 와인 잔을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솔지는 잘 지내나요? 한지은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주 좋아졌어요. 미술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밝은 색깔만 써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제목이 엄마와 나였어요. 다행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회복력이 빠르니까요. 이제 두 분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한지은은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짓는 일이었죠. 어느 화창한 오후 한지은은 교도소 접견실을 찾았습니다. 두꺼운 방탄유리가 한지은과 수용자석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교도관에게 이끌려 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불과 1년 사이 강민석은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죠. 강민석은 한지은을 보자마자 수화기를 낚아채듯 들었습니다. 강민석의 눈빛이 비굴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은아, 여보, 와줬구나. 나 정말 기다렸어.
한지은은 천천히 수화기를 들고 귀에 댔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지냈어? 밥은 잘 나오고? 강민석이 유리벽에 매달리며 울먹였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니? 여기 지옥이야. 나 좀 꺼내줘. 탄원서 좀 써주라. 응? 내가 나가면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한지은이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속죄? 당신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니까 참 안 어울린다. 당신, 아직도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강민석이 눈치를 살피며 비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지, 알지. 내가 죽을 죄를 졌어. 그러니까 지은아, 나 영치금 좀 넣어주라. 안에서 사 먹는 게 너무 비싸. 팬티도 다 떨어졌고, 한 50만 원만. 아니, 10만 원이라도. 한지은은 강민석의 비참한 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는 믿었던 남자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민조차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타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지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 씨, 나 오늘 당신 보러 온 거 아니야. 고맙다는 말 하러 왔어. 강민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고맙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한지은이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내 차 밑에 기어 들어가서 브레이크 호스 자를 때 말이야. 강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지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은 브레이크 호스만 자른 게 아니야. 내 인생을 올가매고 있던 족쇄도 같이 끊어줬어. 덕분에 나는 지긋지긋한 시댁에서도 당신이라는 끔찍한 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어. 그러니까 고마워. 당신이 내 인생을 구해준 거야. 강민석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지은은 말을 마치자마자 미련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툭!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강민석이 당황하여 유리벽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한지은,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은 주고 가야지. 야, 10만 원만, 1만 원이라도. 하지만 방음 벽 너머의 소리는 한지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이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며 발악하는 모습이 마치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한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한지은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자 가슴 속에 묵직하게 남아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주차장에서 딸 솔지가 차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야. 솔지의 해맑은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한지은의 얼굴에 비로소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지은은 가방을 고쳐 메고 딸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경쾌하게 아스팔트 위를 울렸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짜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봄은 오듯이 한지은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해치기 위해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던 남편, 그 악한 마음이 결국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본인마저 파멸시키는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을 해치려던 덫에 자신이 걸린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이보다 더 처절하게 보여준 사연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딸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았던 지은 씨의 위대한 모성애와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모진 겨울을 견뎌내고 비로소 다시 봄을 맞이한 지은 씨와 솔지의 앞날에는 이제 따뜻한 햇살과 행복한 웃음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께 통쾌한 한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